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사에서 임대 수위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2022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지난 9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대응 방안을 문의하는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대부분 사례가 농지의 불법 임대차 관련 내용입니다.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지 소유 자격을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농지를 임대할 자격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증여 또는 매수 전에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인의 지위 승계 조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농지은행에 위탁 중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아 올려드립니다 라는 댓글과 함께 구독자분께서 관계기관의 답변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구독자분이 계셔서 유튜브 하는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농지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과 농지은행의 위탁 임대 중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기관의 답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신 분께 댓글로 대략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이번 영상을 통해 좀 더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신 구독자님이 꼭 이번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은 이미 영상으로 업로드해뒀습니다만 농지은행의 위탁 임대 중인 농지 증여 관련 답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23조에서는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부터 농지 임대차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4조 1항을 보면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서면 계약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입증을 위해서도 서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2항에서 살펴볼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증서를 지참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항을 보면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은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조문입니다. 임대차는 원래 채권적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민법상 기본 원칙이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처럼 농지 임차인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요건 즉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농지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등 기타 제3자에게 농지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힘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참고로 각 시구 읍면에는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춰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에게 확인 후 농지를 인도받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농지를 사용할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농지를 명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제24조의 2는 농지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목초나 종묘, 인삼,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지금 언급한 작물 재배지로 사용하는 농지 임대차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벼나 고구마, 감자, 수박 등 한 해 수확 작물이 아니면
농지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조문 2항을 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 또는 5년 기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에 반해 임차인은 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농지는 3년 이상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해야 하고, 다만 질병, 징집, 취약,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도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항을 보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조건 변경을 한다는 뜻을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입니다. 임대인들은 본인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26조인데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 조문입니다.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농지의 양수인은, 여기서 양수인이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 즉 수증인은 양도인과 체결한 임차인의 계약 조건과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 조문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농지 임차인은 농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6조의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 또는 5년 이상을 보장해 주어라 라는 것이지 10년이든 15년이든 최장 기간은 몇 년까지 제한하겠다라는 조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 관련 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지은행에 위탁 중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부부지간에 증여하기 전에 농지 관련 부서에 질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중인 농지 취득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허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할 때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방안 등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1항 6호에 따라 농지은행에서 위탁하여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에 따라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 제23조 1항 6호는 개인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던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가 불가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증여하면 소유권 변동에 따라 농지은행과 위탁 임대 계약이 해지되며 라는 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 농지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침의 계약 해지 조항을 보면 공사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예를 들어 근저당권, 지상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또는 경작할 경우와 함께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사에서 임대 수위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단 양수인이 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잔여기간 승계 허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잔여기간의 승계는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농지법 제24조 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아 양수인인 배우자가 농업 경영을 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농지법 제24조 2항을 상기해 보아야 하는데요. 해당 조문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는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규정이었습니다. 설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양수인이 승계를 수인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 중인 농지를 증여하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위탁자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즉 증여자의 소유권 이전으로 위탁 임대를 해제할 수 있으나 양수인, 증여받은 자가 계약 유지를 원하는 경우 그 잔여기간 승계는 허용하겠다라는 것이고,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증서를 농지소유지 관할 시군구 읍면장에게 항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양수인에게는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또한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조문을 보면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에 의거 위탁 임대 중인 농지를 증여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따라서 배우자가 농지 취득 이후 임대차가 아닌 자기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취증 신청서에 농지 취득 목적에는 어차피 임대차 목적이라는 칸이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인의 지위승계 조문에 의거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 중인 농지도 증여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농지 취득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의 농지 취득 목적이는 어차피 임대차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 경영 목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 경영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하면서 어째서 뭐 때문에 최근까지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는 증여받은 농지나 매수,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했는지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조리 다 임대 위탁을 받아 주었던 것일까요?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농지은행이 임대 중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인의 지위승계 조문에 의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는 질문과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 내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동일한 농지법 위반 상황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법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